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요, 정말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바로 이 PF 문제의 구원투수처럼 프로젝트 리츠라는 새로운 선수가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젝트 리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한번 쉽고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봐야겠죠? 바로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처한 위기 상황입니다. 24조 원. 네, 24조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정말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난 1년 동안 금융당국이 이 사업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손을 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PF 사업장 규모가 바로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느껴지시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걸까요? 기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라는 게요, 구조적으로 좀 위태위태했어요. 비유하자면 마치 젠가 게임 같았달까요? 자기 돈은 한 2, 3% 진짜 조금 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빚으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이러니까 뭐 금리 살짝 오르거나 시장 분위기 조금만 안 좋아져도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너무나도 취약한 구조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리츠인데요. 과연 이게 어떤 해결책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리츠,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개념은 간단합니다. 그냥 부동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처럼 위험하게 빚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땅 사는 것부터 건물 짓고 나중에 운영하는 것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안정적인 회사 안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올인원 솔루션인 거죠. 그렇다면 기존 방식이랑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이 차이점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재무 건전성입니다. 예전엔 자기 돈 2, 3%만 있어도 됐는데 이제는 최소 10%는 넣어야 돼요. 빚도 맘대로 못 내고요. 자기 자본의 최대 10배까지만.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젠가타워가 아니라 아주 튼튼한 벽돌집을 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엔 건물을 다 팔고 나면 회사를 그냥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건물을 계속 운영해서 임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아예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가 훨씬 넓고 유연해진 거죠. 이 흐름을 보시면 얼마나 유연해졌는지 딱 보이실 거예요. 첫 단계, 설립부터 아주 간단해졌어요. 허가 받느라 시간 끌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바로 시작. 그리고 두 번째, 자금 조달 방식도 엄청 다양해졌습니다. 안정성이 확 올라가죠. 근데 진짜 핵심은 바로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시장이 좋으면 팔고 아니면 임대 주면서 지켜보다가 나중에 나의 상장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거 만능 해결책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이 프로젝트 리츠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큰 허들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허들이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바로 공정거래법 때문인데요. 원래 이 법은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걸 막으려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법의 일부 조항들이 의도치 않게 프로젝트 리츠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 가진 좋은 땅이나 넉넉한 자본이 들어와야 사업이 잘 될 텐데 바로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세금이죠. 프로젝트 리츠가 사업하려고 땅을 사잖아요. 그럼 무려 4.6%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만약 1,000억짜리 땅이면 시작도 하기 전에 세금만 46억을 내야 하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시작부터 부담이 너무 큰데? 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겠죠.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냥 자, 법 만들었으니까 이제 알아서들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초기에 자금이 부족할 때 마중물처럼 좀 지원도 해주고 또 사업하기 좋은 공공부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공급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서포트 없이는 이 좋은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세 가지 허들을 우리가 잘 넘어선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한국 부동산 개발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치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개발 이익의 공유. 지금까지는요, 솔직히 부동산 개발 이익은 건설사나 소수의 큰 손들만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소액으로 투자해서 그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물론 시장 전체가 투명해지고 안정되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이걸 잘 활용하면 침체된 지방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프로젝트 리치는 소수만을 위한 고위험 사업이었던 부동산 개발을 모두가 참여하고 이익을 나누는 투명한 투자로 전환시킬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그동안 소위 그들만의 리그였던 부동산 개발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제 우리 모두의 투자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 리치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물론 이제 막 첫 발을 뗀 겁니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앞서 말씀드린 공정거래법이나 세금 문제 같은 현실적인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 리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말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